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50% 100%그 이상의 큰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반드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이든 원전 동맹 공식화 6월 600조 대박 터진다. 원전 수출을 주도할 저평가 대장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미 원전 동맹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원전 동맹을 공식화했고요. 세계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했다. 양국이 원전 협력을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전 등 차세대 원전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원전 시장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원전 동맹 공식화했고 탄소 재료 전력의 핵심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제3국 XMR 지금 역량 강화 등 합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한울 1호기 원자로 첫 가동에 대한 이슈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데 뜬금없을 겁니다. 왜 하필 한미 동맹을 할까?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죠? 왜 하필 이렇게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까? 의문이실 겁니다. 그 의문을 간단히 풀어보면 현재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유럽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갈등이 어디로 옮겨오고 있냐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위해서 만든 쿼드 회의 5월 25일을 직전에 도움을 약속받기 위한 동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쿼드 동맹이 들어가면 쿼드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거든요. 중국을 견제할 때 미국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을 선택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간단하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최근 쿼드라든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방식의 가장 대표적으로 주자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쿼드에 가입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대만이라는 국가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과거 중국에서 떨어져 나온 대만이라는 국가, 과거에 중국의 민주주의 사람들이 빠져나와서 여기서 기틀을 다지고 있었던 역사가 있죠. 그래서 대만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자 미국이 현재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 개입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이 대만의 안정성을 명분으로 군사 배치를 현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대만이라는 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생산에 대한 중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요것입니다. 반도체 생산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과거부터 비중이 조금씩 줄어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 한다라고 해도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미국과 동시에 특히나 TSMC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파운드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TSMC의 이 능력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대만의 이런 그 분쟁으로 인해서 적절한 제대로 된 생산을 못하게 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반도체 수급의 공급을 누구로부터 받고 싶은 거예요? 한국으로부터 받고 싶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특히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택받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고급 인력입니다. 대한민국 같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나서 뭐 우리나라는 지방대 하지만 전 세계 기준에서 굉장히 뛰어난 교육 체계거든요. 이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습니다. 근데 반도체 생산직은요. 그만큼 머리가 잘 돌아가는 우리가 능력 있고 교육을 충분히 이수받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사람들이 근무해야 되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기계나 반도체가 불량률이 극한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4년제 이상의 교육을 충분히 이수한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유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전기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전기 수급이 밤에 전기가 끊기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공급되는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심 지역을 제외하고 시골 지역에 가면요. 전기가 자주 끊겨요. 그죠? 뭐 그럼 뭐 자체적으로 뭐 기업들이 자체 공장 그 발전소를 지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비용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리고 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서도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공업 용수인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산 지형이 많지 않겠습니까? 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댐을 지어 놓고 물을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물까지 공업 용수까지 충분하게 조달할 수 있을 만한 국가들은 많지 않고 이런 인프라 시설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가장 대표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한국 첫 행보를 보시면요. 첫 번째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반도체 공장에 갑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 본 바이든이 언블리버블 지금 이제 펄블러스 뭐 어메이징 뭐 등등등 그냥 그 립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 경이롭다, 믿을 수 없다 뭐 등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나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뭐 지리적 요건에서도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고 생각이 돼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동맹을 맺고 원전의 공식화, 원전 동맹을 공식화하면서 원전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외환 시장 협력을 통해서 이 달러 스와프를 통해서 한국의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 주고 바이든이 우주 산업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항공 산업을 도와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조금 있으면은 6월 달에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누리호가 다시 한번 발사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들 중에서도 저는 많은 것들에 대한 도움을 받겠지만 저는 특히나 이 원전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 미국이 도와줄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뭐냐 SMR 기술과 SFR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탈원전이 진행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원전 생태계가 다 파괴됐고요. 원전 생태계가 파괴됐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전을 생산할 만한 기업들이 이미 다 실적이 개판이 나가지고 다 생태계가 무너져서 이걸 복구하려면 5년 10년이 걸려요. 가만히 냅두면 이걸 조금이라도 단축해주기 위해서 한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원전의 부품을 공급하면서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SMR 기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술이죠. 그리고 SFR 기술이 떠오르는데 이들 중에 전 중요한 것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가지지 못한 기술, SFR 기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이론적으로는 SMR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SFR 기술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가지고 있으나 기술의 발견과 기술이 만들어진 발견해야 되는 것과 상용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필요한 게 SFR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SRPR 기술은 4세대 소듐 냉각 단면 구조로 되어 있는 소듐 냉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 전환을 해서 전기를 얻는 구조인데요. 이 SFR 기술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핵 폐기물 때문입니다. 폐기물 대책 없이 원전 린행할 수 없다. 임시 저장 시설 포화 누락.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새 정부 들어서 지연된 원전 거스를 재개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도 계속 운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인데 원전을 포함해 에너지 정책 새 판을 잡고 있는 탄소 중립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핵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전 강구로 가는 길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간단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라늄을 가지고 핵 분열을 시켜서 핵 열 에너지를 이 두 가지를 빠르게 부딪히면 그 분열을 하거든요. 이게 열 에너지를 발산과 동시에 고속 중성자, 핵 분열, 생성 물질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라늄을 반응시켜서 지금 현재 핵 분열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라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라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요. 99.3%는 우라늄 238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0.7%가 우라늄 235로 되어 있고 정말 소량이 있는 게 우라늄 234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서 반응을 해 가지고 열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우라늄 235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라늄 중에서 0.7% 밖에 안 되고요. 이건 뭐 어떻게 잘 소각해 가지고 열 처리한다라고 해도 이게 5% 비중이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238 자체는요. 핵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그냥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 가장 적은 보라색을 제외하고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물을 통해서 냉각을 하면서 열을 얻게 되면 지금 에너지를 얻게 되면 우라늄 238은 그대로 남고요. 우라늄 235가 핵 반응을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고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끓는 점에 한계가 있는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의 90% 이상의 핵폐골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8은 전혀 반응도 못하고 남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 처리한다고 해도 95% 정도가 우라늄 238이라고 설명이 드렸죠. 그래서 우라늄 238이 굉장히 크게 남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핵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결국 이것도 핵 폐기물인데 결국 이것도 우라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우라늄도 어떻게든 반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게 바로 액체 나트륨으로서 반응시키는 SFR 기술인데요. SFR 기술을 액체 나트륨으로서 냉각하는 기술로서 우라늄 238까지 전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폐기물의 일부 남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라는 구조? 전기 생산에 사용되는 구조. 핵 폐기물 자체의 절대적인 양 자체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뭐다? SFR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리 불가로 고칠 덩어리였던 핵 폐기물이 순식간에 또 다른 전기 생산의 가능 자원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을 미국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미국의 특히나 빌 게이츠가 주도로 해서 와이오밍주에 짓는다라고 합니다. 2024년에 건설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킨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뭐 결론을 지어 보이면 전기 생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게 기존의 뭐 핵 그러니까 뭐 화석 연료 가격이 비싸진 거죠.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석탄 등 상승하면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원전 가동률이 상승합니다. 지금 문재인 윤석열 정부 안에서 원전 가동률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럴수록 핵 폐기물이 더 많이 나올 것이며 그럴수록 SFR 기술이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기술력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 또한 미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미 연합은 더욱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둘 다 이 국가들 둘 다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중장기적인 이 기술력에 대한 지원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도움까지 받아가게 되면서 서로 원전에 대한 협력을 앞으로 더욱더 많이 늘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럼으로써 한국의 원전 생태계도 다시 한번 복구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련된 뉴스는요. 종목들은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중간중간 계속해서 매매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종목은 요 정도 종목이 될 수 있겠죠. 일진파워.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SFR 국제과제를 통해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있습니다. 참여한 기업입니다. SFR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이 기업이 뭐 SFR 원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술력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된 부품들을 몇몇 개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진파워가 가장 대장으로서 나중엔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진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장 대표 중에 한전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련된 주식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꽤 고가에 올라와 있다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을 도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준비했냐면 우리가 이 원전 관련 종목들을 눌림목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을 찾아냈습니다. 보시면 대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전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재료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정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닌 짧게 짧게 공략하시는 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지표 보이시죠? 이게 뭐 다이버전스인데요. 이제 지표에서 스토캐스틱인데요. 스토캐스틱에서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파란색 라인, 파란색 라인, 파란색 라인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라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매수한다 보시면 됩니다. 매수한다 보시면 됩니다. 매수한다 보시면 되고요. 매수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천천히 주식을 모아가기 시작한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단기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 반등이 쭉 나왔고요. 쭉 단기 반등이 나왔고요. 쭉 단기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천천히 매수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우리가 이러한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렸던 한전기술 그리고 일진파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우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략을 하게 되면 이런 단기 반등 타이밍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들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꽤 많이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중간중간 단기 수익들을 챙길 수 있을 만한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날 만한 타이밍에 자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짧게는 지금 현재 10%에서 많게는 지금 한 100% 정도까지 파동이 나오기 직전에 눌림목 자리에서 충분히 좋은 공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공략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이 지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 지표는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 추천 종목 시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접속하시면 되냐면 보이실게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접속하면 되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를 여러분들께서 각자 핸드폰이 있으실 겁니다. 설치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거든요.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 접속하시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 클릭하시고 설치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내가 이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의 가장 첫 번째 댓글에 제가 달아놨습니다.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나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신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 급등주 포착 자료에 들어가셔서 밑에 쭉 내려보시면 저기 10분 만에 알려주는 평생 써먹는 하락장 단타매 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뭐 제가 요거를 공지글로 해놓을게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10분 투자 지금 10분 투자에서 평생 알려주는 하락장 단타매 매법, 요 지표 설정 방법을 그대로 여러분들 컴퓨터에 혹은 한번 컴퓨터로 설정해 두시면 핸드폰에서 설정하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표 설정해서 각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갈 수 있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요거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요것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급등 추천주, 시장에서 85% 확률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시황들,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하락하고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서 시장에서 대응해야 될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번 작년 7월부터 시작한 하락장을 싹 다 피했습니다. 싹 다 피함으로써 여러분들께 오히려 시장의 하락을 피하고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해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익 챙기셨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시황들, 시장의 눌림목에서 저점에서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반등이 나올지 시장에 대한 예상들을 어느 정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많은 자료들 드리고 있는데 그 자료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눌림목 지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지표까지 보시면 관련된 원전 관련 종목들은 중요한 타이밍에 눌림목 자리에서 많은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은 분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더 드리고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여기 상한가 랠리의 첫 번째 급등 추천주 보시면 4만 명 구독자 이벤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단기 매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라고 해서 앞으로 상한가 그 이상의 급등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총정리를 통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3만 명 구독자 이벤트 해서 이번 달까지 5월 말까지 요거 오픈해 놓고 나중엔 삭제해 버릴 겁니다. 5월 말까지만 여러분들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넣어 놨으니까 이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런 놨으니까 하반기 기대주, 중장기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 종목들까지 전부 다 얻어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상한관리 어플리케이션에서 100% 무료로 추천주, 시황글, 눌림목 지표, 그리고 이번 주 하반기 상한가 기대주까지 총정리로 많은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 그리고 따봉 버튼 누르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항상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